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투자 인사이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여전히 뭐 이슈들은 산 넘어 산인데요. 유가 얘기도 좀 할 거고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연준이 어제 발표한 FOMC 의사라고 얘기겠죠. 네, 경기 침체에 따른 또 강한 높은 비율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 같다. FOMC 의사로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대략적인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총평이라기보다는 역시 뭐 예상한 대로 매파적이었다. 네. 특별한 건 없었다.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게 뭐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네. FOMC 의사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점하고 또 약간 미묘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조금 있겠죠. 네. 경제 지표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 조금 우려했던 혹시 100bp 1%포인트 금리 인상 얘기는 전혀 의사록이 없었다. 네. 이거는 좀 긍정적이고요. 저는 뭐 그 2분기 실적을 굉장히 좀 어쨌든 1분기가 마이너스 1.6이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 그런데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하면 어쩌나 이렇게 시장이 계속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의사록에서는 그 부분은 좀 해소됐거든요. 해소되면서 현지 시간으로 2시에 발표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좀 여러 가지 달러도 좀 약세로 가고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반응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역시 의사록에서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첫째는 2분기 경기, 두 번째는 연준이 언제 조금 이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서 조금 완화 쪽으로 돌아설까. 시장은 벌써 이제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월 FOMC를 할 때와 지금에 뭐 한 2주 됐나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유가가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또 좀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늦춰야 되지 않겠어? 네. 오히려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야기도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신빙성이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요인인가요? 아직은 뭔 얘기인가요? 네, 어쨌든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이 절대 수준으로는 높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지금 의사록을 통해서 본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연준이 그러면 언제 좀 이제 긴축 기조를 좀 금리를 좀 띄엄띄엄 올리거나 네. 내지는 정책 회의를 이제 건너뛰거나 한 달, 한 분기 건너뛰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 이제 이게 시장의 초점인데 제 생각에는 오는 11월 이제에 가면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으로 좀 회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말에 정책회의에서 75bp 예상대로 올리고 지금 물가도 조금 안정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는 50bp로 빅스텝으로 다시 회귀하고 이어서 11월 정책회의에서는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조금 차근차근히 밟아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 7월에서 9월이 가장 연준의 정책이 매파적인 그런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도 조금 숨쉴 공간이 3분기 중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은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사실은 당면한 현안이 물가여서요. 그리고 고용은 미국의 사정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고용 위축에 대한 게 불안하다는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 팩트인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용 관련된 우려가 왜 나오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제도 간밤에 미국 노동부에서의 졸트라고 그러죠.
신규 채용, 네.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뭐 직장을 자발적으로 얼만큼 그만뒀는지 뭐 이런 고용 컨디션에 대해서 종합 분석을 한 자료가 발표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 민간 일자리 수가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달에는 39만 명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발표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25만 명 정도로 살짝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전월 대비로도 14만 명 정도 줄 가능성이 있는데 25만 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멋쩍은 그런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20만 명만 유지가 돼도 신규 일자리가 이 정도만 유지가 돼도 상당히 고용시장은 화랑이다. 굉장히 타이트하다. 연준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비록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이긴 하지만 고용 컨디션, 실업자 한 명당 2개의 일자리를 지금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4%를 넘으려면 지금 3.6%인데 넘으려면 일자리가 매달 뭐 한 14,000개씩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제 좀 불가능한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가 침체 속도가 빠르다면 가능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 고용 시장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좀 합니다. 문제는 임금이죠. 그렇죠. 임금 상승률은 그건 이제 물가 영향을 미치니까요. 지난달보다는 지난달에 5.2%였는데 이번 달에는 아마 5.0%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임금 상승률은 높지만 아무래도 조금 일자리가 덜 타이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조금 완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팩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과 알아보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유가와 환율입니다. 기다리던 유가 하락이 왔는데요. 100달러 밑으로. 네. 시장이 환호하는 게 아니라 뭐 주가가 더 밀립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결국 시장이 그 시선이 경기에 완전히 쏠려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곡물 그리고 금속 원자재 이게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구리는 고점 대비 뭐 20% 빠졌고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유가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아래 공포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양면성이 있죠. 국제유가만 잡히면 물가가 잡히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매파적에서 조금 완화적으로 조금 이연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동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문제는 주식시장이 조금 경기 침체의 어떤 그 맞바람을 정면으로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이 이제 지금 바로 코앞에 닥쳐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악재로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혈압이 높아서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혈압이 좀 떨어지니까 너 몸 컨디션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는. 그렇다고 이제 유가 그럼 여기서 막 올라주면 좋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점진적인 안정세로 가는 네,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시장은 이제 또 좋게 해석을 하겠죠. 환율은 사실 더 걱정입니다. 지금 달러 강세가 워낙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원화 약세 1,300원 위가 뭐 이렇게 좀 꽤 오래 가는 굳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요. 외환시장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뭐 달러 인덱스의 거의 56%를 차지하는 유로화가 어제 종가가 1.019, 그러니까 일에 거의 이제 거의 붙어 있을 정도인데 2002년 이후에 최저치거든요. 유로화 가치가. 그러니까 독일이 뭐 몇십 년 만에 지금 무역 적자가 10억 유로 났지 않습니까? 지난달.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로존 환경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 유가 상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뭐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유로화 경제가 유로존 경제 전체가 침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유로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로화가 반등해야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원달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율은 좀 거기서 원달러가 조금 그 다시 강세로 반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제공될 것 같은데 결국 전쟁이죠. 전쟁 문제가 조금 해소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천연가스 문제가 조금 해결돼야 되는데 동절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또 불리해지거든요. 좀 가스 수요가 조금 더 느니까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어쨌든 유로화가 조금 반등을 해줘야만 되는 뭐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구간이고요. 만약에 유로존 러시아 문제가 조금 잘 안 풀리면 더 꼬이면 장기화되면 4분기에는 다시 한번 달러 강세 또 유로화 약세 정말 일부에서 얘기하는 유로화가 달러당 1을 깨고 내려가는 0.98, 0.97까지 떨어지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나타날 가능성은 없고요. 일단 3분기는 조금 숨고르기, 환율 시장도 3분기는 달러가 조금 주춤하면서 또 ECB가 또 7월에 금리를 올리거든요. 25bp 혹은 50bp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유로화가 살짝 반등을 하는 그러한 7월, 8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가 환율 봤고요. 환율은 이따가 김증문 대표님을 때 차트를 또 한번 봐달라고 원달러 환율은 그럴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IT의 향방.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대체적으로 시장의 뭐 컨센에 좀 부합한 정도였다고 보면 되겠죠? 네, 뭐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살짝 하회했지만 네. 뭐 그런대로 뭐 정년 동월 대비 11%, 네. 매출은 21% 증가했기 때문에 양호한 수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도체 부분이 디램 부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에 IM 부분, 뭐 IT 하드웨어 부분은 뭐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수요도 좋았고 이런 뭐 선구매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부문별 실적을 발표 안 했을 텐데요. 네, 추정하기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네네. 그 실적을 보고 이제 추정을 하는 예, 거죠. 예. 지금 이제 완전히 잠정 실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IM 부분, 그러니까 IT 하드웨어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그 출하가 감소되는 그런 분위기고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뭐 영업이익의 대부분 70%는 지금 디램 부분이 차지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디램 경기가 더 중요한데 디램 경기도 어쨌든 IT 어쨌든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뭐 디램은 조금 주춤하지만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가는 뭐 칩 어쨌든 수요는 그런대로 뭐 나쁘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도 실적은 뭐 그렇게 무너지는 측면보다는 예상치에 조금 부합하면서 하반기를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다른 기업들 실적이 줄줄이 발표될 텐데요. 대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 기대치가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2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전반적인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아마 특정 기업들은 어닝 쇼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투입 원가의 상승,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따른 매출 부진, 이 두 요인이 실적 쇼크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좀 다수 나올 것 같습니다만 코스피 기업들 전체적으로는 뭐 예상치에 부합되는 2분기까지는 부합되는 실적을 내지 않을까. 또 미국의 S&P 500 기업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조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2분기까지는. 문제는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내놓는 하반기 가이던스죠. 가이던스는 본격적으로 수요 둔화를 이제 반영하면서 하반기에 우리 기업의 매출이 이렇게 좀 둔화될 것 같다. 투입 원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진 압박이 있다. 이런 쪽에 지금 뭐 죽는 소리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자 심리를 조금 누르는 그런 가이던스가 하반기 실적 전망치 하향이 투자 심리를 조금 억누르는 그러한 현상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